안녕하십니까. 우리계 연구소 아카데미 로키 오빠입니다. 오늘은 우계원 블로그 다시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염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염분을 먹이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보게 된 영상에서 보호자는 치킨을 뜯으며 TV를 보고 있고 아이들은 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들에게 치킨은 너무 짜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다 먹고는 캔 사료를 주는 PPL 광고였습니다. 댓글을 보고 있자니 같은 생각을 하는 보호자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킨의 속살이 짤까요? 캔 사료가 짤까요? 확인도 없이 편견을 갖는다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아이들과 음식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나누어 먹으며 무리로서 소속감을 얻게 하는 것이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분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누어 먹으며 얻는 무리로서의 소속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염분이 그렇게나 위험하고 나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염분은 과한 것보다 부족하면 치명적인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올바른 사실입니다. 연구소에서는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한 황태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황태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연구소 아이들이 먹을 양을 제외한 일부를 까치밥이라는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까다롭게 준비한 황태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과 질문이 염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염분을 아이들의 공공의 적점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무엇이 그리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 괴담 중에 우유랑 계란도 먹이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면 아이들을 풀어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염분에 관한 괴담도 당연하겠구나 생각합니다. 가끔 고기가 짜다는 말을 합니다. 1g의 고기에 들어있는 염분은 0.9%입니다. 모든 고기의 염분은 우리가 주사 맞는 생리식염수의 농도와 같습니다. 이 1g의 고기를 말려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면 염분 농도는 당연히 2배로 올라갑니다. 만일 4분의 1로 줄이게 말리면 다시 2배, 즉 4배가 되며 3.6%의 염분 농도를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이 고기는 짠 걸까요? 아이들이 이 고기를 먹으면 아이들 역시 당연히 물을 먹어 그 농도를 정상으로 맞춥니다. 이것을 할 줄 모르는 항상성의 노예, 인간만이 그런 고기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뿐입니다. 허나 보호자의 생각과 인터넷 검색 몇 분으로 염분을 제한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려되는 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진실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신기노 댐에는 50m 높이의 댐에 사냥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오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 소금을 핥아 먹기 위함입니다. 토끼의 경우 가장 좋아하는 풀일지라도 3일 이상 그 풀만 주면 굶어 죽을지언정 더 이상 그 풀을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풀과 섞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토끼 스스로 영양의 균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오프리시 하면 풀을 먹는다든가 돌을 씹는다든가 땅에 고인 물을 먹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풀을 먹고 그것을 이용하여 토를 하든지 아님 먹든지 모든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필요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냥이 댐에 소금을 먹으려 위험을 무릅쓰듯이 아이들은 섬유질과 미네랄이 필요한 것일 뿐이고 주지 않으니 스스로 충족하려 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걱정을 하고 병원을 데려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스스로 골라 먹거나 찾아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오직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주어진 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염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화학식으로 NaCl입니다. Na이온과 Cl이온이 결합한 물질로서 체내에 흡수되면 Na이온 39%와 Cl이온 61%로 분해됩니다.
이 두 가지 이온은 체내의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이것들은 체액에 존재하며 삼투압 유지와 체내의 탄산과 결합하여 중탄산염이 되고, 이는 체내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역할, 인산과 결합해 산알칼리성 평형을 유지하며 신경 전달 물질, 근육 수축 작용에도 쓰입니다. 또한 쓸개즙, 이자액, 장액 등의 소화액 성분이 되기도 하고, 식물성 식품 속에 많이 있는 칼륨과 균형을 유지하며, 이 균형이 깨져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Cl, 즉 염소는 위액의 염산을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소금의 섭취량이 부족하면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여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간이 안 된 것보다 약간의 소금을 첨가한 맛을 훨씬 좋아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아이들은 일정 양의 나트륨이 공급되고 나면 너무 짜면 먹지 않습니다. 많은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강아지 체중 1kg당 62.4mg에서 125mg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음식물에 소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면 먹이 1kg당 5에서 8.75g의 소금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아이가 나이가 들면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므로 소금을 조금 줄여 주셔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얼마나 소금을 먹여도 되나 하는 실험에선 사료 1kg당 25g의 소금을 먹여도 이상이 없다는 실험 보고서가 있으며, 그 이상인 경우에 구토와 함께 아이들이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금 과다 섭취 시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저염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과다하게 먹게 되면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단 수분이 혈액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금 섭취가 고혈압이란 병을 일으키는 기제는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정도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이 망가지고 나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기제라 같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적인 혈압 상승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에 이상이 있는 강아지는 저염식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심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의 악화, 위암 발생과 같은 병이 위험 인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심장병이 진행된 아이들은 소금의 양을 음식의 0.3%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급 사료의 예를 들면 에보의 경우 나트륨의 함량이 0.38%입니다. 사료에 들어있는 소금의 함량이 심장병에 걸린 아이들에게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번째, 인터넷 괴담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소금을 먹으면 전해질 균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안 먹으면 산염기 평형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소금을 먹으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먹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은 소금은 이온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며 신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땀샘을 통해 배출되는 일부가 있고 대부분은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소금이 배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소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혈액과 림프 이상, 설사, 이산화탄소 제거 실패로 인한 합병증, 혈액량 감소, 저혈압, 두통, 오심, 탈수, 구토, 현기증, 의식장애, 발작,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많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생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소금이 충분해요. 육식동물도 그렇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이 소금을 먹지 않는 이유는 사냥을 하고 동물의 피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늑대인 것도 아닙니다. 이미 늑대와 개가 다른 소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는 나트륨과 탄수화물까지 필요하다는 연구가 2013년 네이처지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사료에 나트륨이 있으니 간식에는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료에 섞인 나트륨은 보통 0.36%입니다.
아이들이 필요하는 양은 평균 사료 kg당 5에서 8.75g입니다. 3kg 아이가 하루 필요량을 먹으려면 사료를 거의 적정량의 2배 이상을 먹어야 합니다. 3kg의 체중의 아이가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사료는 보호자가 간식을 준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사료만으로 필요한 염분을 충족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무염식을 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혈액검사랑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의 몸속에 이온 수치가 무너질 정도로 이상이 혈액검사에 나타난다면 이미 거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나트륨 검사는 하루 이상 누적 추정치를 알 수 있는 검사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 검사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분은 아이들의 체내의 항상성 유지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중요한 미네랄 성분입니다. 보호자들의 우려와 달리 아이들은 염분을 너무 과도하게 공급하면 먹지 않거나 토함으로 과하게 먹게 될 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는 아이는 저염식을 권하지만 시중에 팔고 있는 사료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이 권고량에 맞추어져 있어 따로 과도하게 저염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분은 소변을 통해 대부분 배출되며 사료만으로는 필요한 나트륨의 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족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주말 저녁에 치킨을 뜯으며 축구 경기,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들이 한 입만을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실 건가요? 안 돼! 라며 외면하실 건가요? 무리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사냥 후에 서열의 마지막 아이라 할지라도 나누어 먹도록 리더가 양보하는 것이 자연에서의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과다 섭취가 일상인 소금이라 어느덧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고대에서부터 가장 귀하고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면 알아서 먹고 동물들도 알아서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르는 아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섣부른 보호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이들에게 금기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잃는 것보다 부족하면 재앙이 찾아오는 귀한 음식이 소금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간이 약간 되어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이 보호자의 무지로 무염식을 먹으며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현기증, 무기력감, 소화불량, 근육 이상을 알아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하루 권장량의 1.4배에 달하는 라면을 야식으로 먹으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아이들을 사랑한답시고 무염식을 고집하는 보호자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먹는 일은 인간에게 소중한 즐거움이듯 아이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의 문제는 자신의 몸이 어떠한 영양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항상성의 명령에 따라 끝없이 먹어대는 인간 특성에서나 나오는 문제이지 필요한 영양분을 알아낼 수 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염분 요구량은 사람의 30%입니다. 우리는 보호자로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혐오 자극, 벌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